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 특집 진행을 맡은 이혁동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1급으로는 더 이상 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5국 3특 중심의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부의 5국 3특 국가 균형 성장 전략 추진에 대구 경북이 어떤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패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했고 또 현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인 김상우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태훈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가 발표가 됐죠. 주요 중점 사업과 방향이 궁금합니다. 김상우 의원님. 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중요한 두 가지의 헌법 조항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 이 두 가지 헌법 조항에 기초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이 설정되었는데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크게 세 단계의 로드맵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 첫째는 회복, 둘째는 성장, 세 번째는 행복입니다. AI 세계 3대 강국 실현,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5국 3특 균형 성장, 서울대 10개 만들기, 기본소득 실현을 통한 기본사회 구축, 그리고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정과제에 대구 경북의 주요 현안 어느 정도 포함이 됐는지 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태훈 교수님.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 경북의 주요 현안이 신정부의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에 상당히 많은 항목으로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공항이라든가 치수원이라든가 뭐 AI 로봇 뭐 수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특히 이제 중앙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대구 경북의 현안들이 상당히 그 현실적으로 뭐 실현 가능한 어떤 형태로 이제 나갈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국정과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포괄적인 형태로 뭐 주로 이제 제목 위주로 이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체성이라든가 뭐 이제 실현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확보되지 않은 어떤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어떤 현안들이 구체적인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전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숙제를 또 떠안았다 이런 측면이 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호준 실장님, 경북도 입장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 경상북도에서도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은 기존에 저희 경북이 주도하고 중점 추진해온 어떤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고 일부 구체적인 사업 중에서는 그 현안 사업과도 상당히 연결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정부가 이제 23개 전략과 123대 국정과제의 내용 중에서 이제 국가 공통적인 과제를 제외한 저희 지역자치단체와 관계되는 과제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AI 강국 도약이라든지 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특히 저희가 저출생 전쟁을 주도하고 정부에 건의해오고 있는 그 인구 위기 극복 대전환 문제, 그리고 에펙 관련해서 그 평화 공존과 이런 그 한반도의 어떤 번영 문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부분도 연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래 전략 산업 부분도 이미 경북형 미래 전략 산업으로 ABCDEF 전략을 추진했던 부분인데 세부 국정과제의 중간중간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경북의 미래형 경북형 전략산업과 상당히 연계성도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경북의 전략과 국정과제의 방향과 과제들이 상당히 다양스럽게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준혁 실장님, 대구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구시의 주요 현안들이 많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컸던 그 대구 경북 신공항의 경우에 국토부나 국방부의 과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만 명의 지역 주민들이 소음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고도 제한 등으로 도심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는데 향후에는 신공항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30년 이상의 대구시의 수건 사업이었던 취선 이전의 경우에도 환경부 과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먹는 물 안전 문제를 좀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AI 로봇이라든지 미래 모빌리티, 2차 전지와 같은 미래 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대거 반영되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미래 산업과 관련된 기업 유치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 정부 국정과제 핵심이 5국 3특이죠.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셨던 김상우 교수님, 5국 3특의 핵심 내용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균형 발전 측면에서 5국 3특으로 공간적인 구획을 정해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데요. 그 5국은 일단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 동남권, 부울경이라고 표현하죠. 동남권, 대구 경북을 대경권, 그다음 호남권, 그리고 3특은 강원, 전북, 제주 이렇게 지역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초강력 권역으로 설정을 해서 그 지역의 특별지자체를 설치 운영을 통해서 그동안 분절적으로 또 지역적인 문제들을 하나의 통합해서 균형 성장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5국 3특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가 균형 발전은 2000년대 우리 노무현 참여정부 때 추진이 되어졌죠. 가장 획기적이었던 게 아시다시피 행정수도 이전, 그다음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부분들이었습니다. 신속히 로드맵을 설정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실현해서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 발전을 이루겠다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역대 정부와 가장 큰 좀 차별화되는 점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5국 3특의 사실은 그 전초의 밑그림은 이명박 정부 때 5+2 광역권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론 그것이 제대로 실현이 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는 이 5+2를 5국 3특으로 설정해서 초광역,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광역 지자체를 설정하고 또 상당한 규모의 재원들을 지방에 이전해서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을 이루겠다고 하는 부분이 가장 구체화되고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공동 협력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이제 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공동 단장이신데 TF를 구성하게 된 배경 또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오준혁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대구 경북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고 생활권, 경제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생각할 때 대구와 경북을 따로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새 정부가 5국 3특 중심으로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또 메가시티 중심으로 국토 공간을 재설계한다는 등의 어떤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좀 가시적인 성과를 단계적으로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구 경북 간의 협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호준 실장님 경북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이번 그 5국 3특의 기초 전략은 17개 시도의 개별적인 그 사업 체계보다는 광역 단위로 묶여진 소위 말하는 초광역 체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사업뿐만이 아니라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재정 체계라든지 이러한 그 광역과 광역 간의 초광역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의 논의라든지 그다음에 그 개별적인 중앙부처의 주요 핵심 사업의 재편 과정에
시도 단위의 사업 어떤 분석이나 평가가 아니라 광역 단위의 연합적인 공동적인 사업 체계나 이런 전략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그 설정하고 있는 방향과 동향을 고려할 때 대구 경북이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실질적인 그 사업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이러한 그 새로운 대응 체계에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협력 체계가 실질적인 실무적인 대응 체계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상욱 교수님, 그렇다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어떻게 공동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예, 참 공동으로 연대를 한다라는 것, 지금 시대 정신이 거기에 방점이 찍혀져야 된다고 생각되었는데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난 2달 동안 활동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느꼈던 점은 중앙부처 간에도 이기주의, 또 지역 간에도 이기주의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이기주의 측면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한 측면, 사실 거기에 5국 3특의 국가균형 성장 전략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별화돼서 대구 경북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사실은 우리가 60, 70년대, 80년대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산업화의 주역은 우리가 대구 경북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왔다면 이제는 이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던 이 제조업을 AI를 접목해서 새로운 제조업 르네상스, 다시 말해서 대구 경북은 산업 수도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두 분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들이 있죠. 이것들을 잘 집적시키고 중앙부터 지원을 시켜서 산업화 수도로서의 명명을 강조하고 또 그걸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또 대구 경북이 공동으로 추진해 가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태형 교수님은 어떤 좀 전략이 필요하다 보시나요? 예, 뭐 앞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5국 3특 기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권역별 발전 전략과 그에 따른 어떤 국가의 어떤 재원 배분, 이 부분이 좀 핵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구 경북이 이제 좀 협력적인 어떤 차원에서 권역별 종합계획을 좀 이렇게 순조롭게 잘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공동 전략 본부라든 어떤 협의체 이런 것들도 지금도 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렇게 원활한 수준으로 구축이 되고 운영이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사업의 어떤 그 관리 방안이라든가 실행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하고 좀 구축해 나가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5국 3특과 연계한 대구 경북의 과제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은 정부의 5국 3특 중심의 국가 균형 성장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만 14조 원을 들여서 2030년 개항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준호 실장님. 예. 그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민간공항 사업 경우에는 국토부가 재정 사업으로 직접 시행을 하게 돼 있고, 공공항 이전 사업은 저희 대구시가 사업 시행자로서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공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된 재원 확보를 노력 중에 있는데, 공공자금 관리 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8월에 국회로 제출된 정부안에는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12월까지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 여부, 예산 확보 시기에 따라서 2030년 개항 일정이 일정 부분 지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 공약에 포함이 됐고 또 최근 민주당 대구 경북 정책협의회에서도 지도부가 광주공항 지원 이전 수준으로 이렇게 언급했는데 좀 재정 지원 방안 있을까요, 김상규 교수님? 예, 참 현실적으로 대구 경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 발전을 위한 인프라 측면이 통합신공항 문제인데요. 쉽지 않은 현실적인 난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군공항과 연계되어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3곳이 있습니다. 광주, 수원 같이 연계해서 이
재원을 확보하고 추진해가는 부분들을 실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해나가야 될 많은 사업들이 막대한 재원이 사실은 투입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기재부를 충분히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적인 현안과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추진해 나가면서 재원을 확보하고 실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좀 더 부연하자면 TK 신공항 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6일 국토부 장관이 사업 현장을 방문했는데 시도에서 어떤 건의가 있었죠. 먼저 우리 김호진 실장님. 네, 뭐 국토부 장관님에 대한 뭐 협의와 건의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지금 어려움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말 그 중요하고도 그 명확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이 군위군을 대구에 편입하면서까지 대승적인 결단과 어떤 대구 경북의 공동의 운명을 건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행한 과제인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공동의 전략이 재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조금 지연될 수 있는 우려를 말씀드렸으나 대구 경북 통합시행공항은 광주공항이나 수원공항보다 앞서 진행되어야 될 문제고 이미 진행된 절차와 계획과 체계가 명확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계획이나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광주공항이나 수원공항과 병행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대구 경북신공항은 선행 먼저 추진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중점 건의한 내용이지만 국가 주도의 어떤 추진과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LH 등의 국가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에 더해서 대구 경북도 같이 필요하면 재원 조달이라든지 사업의 실행 책임을 조금 더 엄정히 담당해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전략 방향으로 확인되고 같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 실장님, 저 대구시는 좀 어떻게 좀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노력 이런 부분이 있는가요? 네, 김호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항 이전 부분은 그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 기간이 저희 대구시만으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를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공기금을 융자하는 것과 금융 비용에 대한 국비 보조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후적지 개발을 통해서 결국 사업비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분양 리스크 축소를 위한 법령이나 관련 지침,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다 함께 논의하기 위한 좀 범정부 차원의 어떤 TF를 구성하는 것으로 좀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신공항과 연계한 항공 물류단지 조성 등 배후 산업단지 구축도 아주 중요한데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 어떻게 마련할지 참 필요한데요. 김태형 교수님 어떻게 좀 보시나요? 신공항 건설을 전제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신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남부권 물류 산업의 허브가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공항이라든가 영일항만 그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에 있는 산단을 이렇게 좀 묶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항 중심으로 해서 화물 터미널이라든가 특송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항이 물류 허브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항 주변에 2차 전지라든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어떤 기업들이 좀 집적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후 산업 단지도 좀 잘 조성이 돼야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물류 산업이 좀 이렇게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능과 이런 어떤 역할들이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전개되려고 하면 결국 이제 공항을 중심으로 한 기존 어떤 교통망과의 어떤 연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공항이 개항되면서 동시에 이제 물류산업단지가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입지 수요 조사라든가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런 어떤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순차적으로 좀 전개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의 경우 TK 신공항 관련해서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도 좀 필수적인데 특히 5국 3특구 연기한 균형 발전의 연장선에서 교통 인프라 매우 중요하죠. 김상욱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5국 3특이 중요한 그 5개의 극점이 되는 거점 도시별로 이게 조성이 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또 그 중소도시들이나 농산어촌은 더욱더 소멸의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사실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사실은 광역교통망 구축이죠. 그래서 대구 대경권의 경우에 1시간 내에 중요 도시를 중심으로 모든 교통망이 촘촘히 구축이 되어진다면 그때야 지역을 떠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생활권, 경제권으로 연계되어져서 진정한 이제 균형 성장의 발전을 이루어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이 교통 인프라 구축은 사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남북 간의 고속도로나 철도 같은 것들이 잘 구축되어 왔죠. 사실 이제는 앞으로는 동서간의 도로나 또 여러 가지 철도 교통망 구축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철도 조성뿐만 아니라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북과 전북을 잇는 그런 고속도로망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초광역 시대로 나아가면서 동서간의 또 화합과 상생 경제 발전을 위한 어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추진해 가야 될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경북도의 경우에는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또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남북 구축 고속도로, 또 울릉공항 이루기까지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핵심 SOC 사업들을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대구 경북이 이러한 새로운 극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한다면 당연히 대외적인 이러한 연결 SOC 그리고 내부적인 전철망 등의 교통망이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 경북도는 이제 지난해에 통합 논의 때부터 이러한 전략을 먼저 강조를 해왔고요. 대표적으로 대구 경북 순환철도망이 전체적으로 우선 필요할 테고 대외적으로 지금 그 김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남 충청권과 연결되는 동서연결 철도라든지 고속도로 특히 현실적으로 광역 전철망 차원에서 지금 부울경 동남권의 전철망이 울산 그 중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대경권 그 광역 전철망을 부울경 광역 전철망과 연결시켜서 범영남권 이제 초광역 전철망까지 연결이 된다면 뭐 수도권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교통 SOC 체계를 갖출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전략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에서도 신공항 중심의 4통 발달 광역 교통망 구축 지금 준비하고 있죠.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그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사업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그 신공항 철도가 있는데 신공항 철도는 동대구역에서 신공항까지 한 70여 킬로미터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작년 6월부터 기재부 에타가 시작돼서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달빛철도는 대구하고 광주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 사업인데 작년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었고 현재 관련 지자체와 함께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대구 군위 고속도로는 민자 사업으로 수성 IC부터 동군위까지 한 30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군위군 내의 에어시티나 밀리터리 타운과 같은 주요 사업 예정지하고 연결하는 사업으로 군위까지 어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민간 컨소시엄이 인재 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이고 현재는 본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검토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영호남을 연결하는 달빛철도 이게 지방시들 여는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사업인데 문제는 예타 면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달빛철도 특별법이 작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다음 절차가 사실 예타 면제를 확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타 면제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광주를 포함한 관련 지자체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저희 대구시와 광주시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행사를 국회에서 가졌고 이번 달에는 그 대구 광주뿐만 아니라 경북, 경남, 전북, 전남까지 6개 지자체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지역 국회의원들,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분들과 함께 예타 면제 확정을 좀 촉구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단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참여를 하셨고 또 대선 후보 기간 중에서 또 여러 차례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는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죠. 북극 항로의 길목인 영일만항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김호준 실장님 좀 어떻습니까? 영일만항은 이제 경북의 항이 아니라 대구 경북의 공동항이 되어야 되고 정부가 강조하는 그런 북극 항로의 미래 비전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국가적 현안 과제로 봤을 때 부산항이 뭐 아태 지역의 전체를 담당하고 광양이나 예를 들어서 새만금이 중국이나 동남아 권역을 담당한다면 당연히 포항항이 영일만항이 미래의 유라시아와 알래스카와 이러한 전체적인 항로의 거점항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동해안이나 북부 지역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충청권 연결 이런 그 광역 도로 철도망들이 궁극적으로 전부 영일만항과 연결이 되어서 대구 경북의 공동 그 항만이 되는 그러한 복합 항만 개발 사업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상우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좀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정부에서도 아시다시피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부산을 좀 전에 말씀드린 해양 수도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라는 것도 북극 항로를 통한 어떤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영인만도 우리 동남권 지역과 연계시켜서 보면 부산, 울산과 함께 환동의 글로벌 물류 에너지 허브로 당연히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포항을 철강, 에너지, 해양 물류 거점으로 육성시켜서 진정한 대구 경북 지역 발전의 하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하는 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는 물류 항만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어떤 전략과 과제를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력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태형 교수님은 이 대책 좀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영일만항 같은 경우에는 부산항과의 어떤 그런 뭐 보완적 관계 아니면 좀 차별화된 어떤 틈새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에너지 항만이라든가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철강 소재 관련된 어떤 그런 어떤 뭐 전용 루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좀 발빠른 어떤 그 개척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로 이제 보여지고 항만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대형 컨테이너선이 이제 접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시설의 확충 이런 부분도 이제 필요할 거로 이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광역 교통망과의 어떤 관계, 특히 이제 신공항이 이제 만약 이제 그 개항이 되게 된다면 신공항하고 영일만항이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조건들도 이제 구축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미래 신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공통적으로 미래 모빌리티 또 바이오 사업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북은 2차 전지와 에너지 사업, 대구는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또 의료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도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 무엇인지 먼저 김호진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경북의 이제 미래 전략 산업은 이제 정부의 새로운 국정 과제나 방향에 맞춰서 대략적으로 A, B, C, D, E, F 전략이라는 주력 산업 체계를 설정을 하고 전략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A는 그 AI 부분이고, B는 바이오, 의료 부분이고, C는 컨텐츠와 컬처 같은 문화, 관광, 역사 분야고, D는 이제 디펜스나 새로운 항목이 되고 있는 방위, 이런 항공 군수 부분이고요. 에너지, 그리고 이제 미래 제조, 퓨처, 매뉴팩처 같은 이러한 전략 산업을 이미 설정을 하고 있고, 다행히 이러한 전략 산업 부분들이 정부의 국정 과제나 방향에 잘 그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도의 주요 어떤 그 과학 산업 쪽의 전략 사업 아이템을 이런 공약이라든지 국정과제 세부 내용과 연계한 그 전환 작업을 이미 그 시군과 공동으로 조치를 했고요. 그에 따르는 국비 건의 협의 체계와 여러 가지 부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치밀하게 해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대구 경북 공동의 5국 3특의 이제 공동 전략 TF 체제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 이후에 그런 긴밀한 그 대응 체계에 상당히 이제 효과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구시도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오준혁 실장님. 예, 그 먼저 로봇 분야에는 그 대구의 국책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국내 유일의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기업이 한 250여 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AI 첨단 로봇과 같은 분야를 좀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대로 대구를 AI 로봇 수도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첨단 의료 복합단지 내에 11개의 국책기관이 있고 서울하고 경기를 제외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대구에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수도권 이미 최고의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치의학이나 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좀 집중 육성하여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집중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은 함께 완성차 1차 협력사가 한 100여 개 이상 되는 상황인데 자동차 부품 분야에 있어서 아주 탄탄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율주행이나 전장 부품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그다음에 UAM 산업도 저희가 진출을 모색하는 등 지역 부품 산업의 전반에 걸쳐 어떤 체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얼마 전에 저희가 5천억 그 규모의 지역 거점 AX 혁신기술 사업의 어떤 에타 면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로봇,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AI 전환을 집중 지원하고 기존에 저희 지역의 전통 주력 산업이었던 뿌리 산업이나 기계 자동차 산업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어떤 AI 대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중요한 과제인데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대구 경북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또 장기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김성 교수님. 저는 예를 들어 경북에 조금 국한돼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산업을 육성해 왔던 게 거기에서 B와 C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이오와 그다음에 컬처, 문화적인 산업 부분들인데요. 물론 이것이 이제 더욱더 현 정부의 중점 산업 분야로 더욱더 탄력을 받아서 추진해 가게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중앙정부와 협력,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제 북부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전통적인 농업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4차 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신성장 산업 전략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오는 게 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신산업으로 고령 친화 산업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특히 이 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권을 좀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중장기 전략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구 경북은 특히 전통적인 산업을 강점으로 제조업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AI와 접목해서 산업 수도로 해서 특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고 실장님들이 말씀하셨던 미래 신성장인 로봇 그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을 두 대구와 경북이 서로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어떤 신성장의 축으로 삼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고 당연히 산업과 지원의 정책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타권력과 이런 부분에서 비교 우위와 차별화가 있다는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면서 지원을 받아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태훈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어떤 점이 부족하고 또 준비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검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기존에 이제 지역 내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에 이런 전략들이 어떻게 호환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제 국비 유치가 뭐 절대적인 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 기업의 성장과 좀 이렇게 연동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전환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많은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단계적 공동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5국 3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또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광주시와 전남도는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거대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 공동협력, 나아가 통합,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김상현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예, 정확한 지적입니다. 연대 협력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우리의 생존과 바로 직결되어 있다고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제가 직장을 통해서 경북에서 한 30년, 그러니까 절반은 인생의 절반은 대구에서 생활했고 절반은 경북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저도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타 권역과 비교했을 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그것이 조금 늦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을 그동안 늘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한때 정권을 탄생시킨 지역으로서 어떤 상대적인 혜택을 우리가 좀 받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지금의 환경은 참으로 험난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5국 3특이 어떤 국가 균형 성장 전략으로 대두된 만큼의 대구 경북의 연대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과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상대적으로 타권력을 좀 생각해 보면요. 이미 5국 3특과 관련해서 보면 충청권은 이미 광역연합체가 구성이 돼서 추진이 되어지고 있고 지금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수 위원장이 전 경남지사를 하고 있을 때 부울경 메가시티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광주 호남은 올 연말에 광역특별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으면 소통, 그다음에 속도, 성과 이 세 가지가 정책 추진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속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상생 연대 한뿌리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 부분에 더 속도를 내서 타 지역에 최소한 늦지 않게끔 준비되어서 추진되어져야지만 자칫 정부에서 5국 중에서도 준비되어진 부분부터 먼저 출발을 하면서 정책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대구 경북이 여기서 처지지 않도록 단단히 잘 준비를 해야 된다. 통합은 생존의 문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민선 8기 TK 통합 사실상 좀 멈춰 있는데 하지만 대구 경북도 공동협력 TF를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계 분야 18개 세부 과제도 발굴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오준혁 실장님? 예, 먼저 SOC 분야에서는 대구 경북 신공항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철도, 도로, 항만을 연결해서 대구 경북을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아가 충청, 호남, 동남권까지 교통 물류망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대구 치수원 다변화와 같이 안전한 물 공급과 관련된 협력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래 전략 산업 분야는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와 같은 미래 성장 산업과 대구 경북의 기존 주력 산업을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국가의 성장 엔진으로 키워나가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 분야는 대구 경북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다음에 역사자원, 그다음에 K컬처 같은 한류 콘텐츠를 잘 융합해서 세계적인 관광 거점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 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이제 통합의 상황을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난해 대구 경북 통합의 논의 과정에서 이제 이철우 지사님께서도 많은 고민 속에서도 이러한 통합의 방향은 대구 경북의 거대한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과정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한 대구 경북의 공동협력 대응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 주요 협력 과제가 SOC 분야와 전략산업 분야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 3대 분야에 뭐 18개 내지 조금 플러스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도 설명이 드렸지만 초강력 대응에 관련된 SOC 과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대구 경북은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이라는 양대 어떤 그 글로벌 관문을 일단 중심으로 해서 동서연결하는 동서연결철도고속도로 그리고 영남권 전체를 새로운 수도권에 버금가는 거점을 하기 위한 광역 그런 SOC망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기존 경부 측에 병행하는 대구 경북의 발전축이나 전략들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이펙을 계기로 만약에 국가적인 문화관광의 어떤 컨텐츠화가 범산업화된다면 아마 그러한 상황과 명분으로 우리 대경권이 국가 문화 콘텐츠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과 상황 판단을 전제로 3대 분야로 주요 분야를 설정을 했고 거기에 따르는 세부 과제를 지금 아주 치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태형 교수님, 대구 경북의 생존이 달린 만큼 공동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성결 과제가 필요할까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단일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양자 간의 어떤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제 잘 구축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려면 이제 끊임없는 대화, 그 다음에 이제 과정에 대한 어떤 그 전념, 그리고 이제 뭐 이해 공유,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이 돼야 협력적 거버넌스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계속 이제 소통이 좀 잘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협력 과정에 양 주체가 이제 전념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쪽이 이렇게 이제 다른 쪽에 이렇게 안 한다는 데 인상을 주게 된다면 상당히 좀 협력하는 과정에서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신뢰가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신뢰가 형성돼야 이제 이런 어떤 협력적 거버넌스가 선순환 구조로 갈 수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제 과제나 사업 단위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놓치고 있지 않느냐. 뭐 그래서 이제 공동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도 간에 앞으로 협력 좀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자,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구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 예산이 상당수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의 시간이죠. 지역구 여당 의원은 부족하고 또 대구는 시장이 없는 대행 체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부의 확보를 위한 대책과 과제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김상호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국비 확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환경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광주에 있는 한 국회의원과 만나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쪽은 이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주가 7개, 8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습니다. 광주의 8개 지역구에서 이번 22대 총선에서 7명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엔 냉엄하게 쉽게 말해서 선수를 바꾸고 교체를 한다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 대구 경북은 어떻습니까? 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지역 단체장 한 사람도 없죠. 국회의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여당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이 쉽게 펼쳐져 나가겠습니까? 이러한 정치적 환경에 대한 냉엄한 부분들을 좀 직시하고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될 부분도 병행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역의 정치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네, 오준정 실장님, 대구시 어떻게 좀 노력할 계획이신가요? 네, 그간 대구시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부처를 좀 찾아다니면서 지역 현안을 적극 건의했고 이 과정에서 지역 여야 정치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김상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저희 대구시도 당시 여당하고만 주로 협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시로 저희가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특히 개별 여야 국회의원님들을 일일이 1대1로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인 또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 경북이 같이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경북도와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국비를 추가로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호준 시장님, 경북은 좀 어떻게 좀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새 정부의 공약과 관련된 부분, 특히 새 정부는 이번에 우리 동네 공약이라고 시군 단위 공약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액의 명분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예상하고 저희 경상북도에서는 시군과 공동 TF를 이미 구성해서 가동하고 있고, 시군과 공동을 하는 경북지방정부협력회의를 이미 상반기에 가동을 해서 이러한 공약이나 정액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지금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심스럽게 산불 특별법이 추석 전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마지막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연이은 국회 심의 활동에서 산불 피해 복구와 경북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 산림 혁신과 산불 재창조 사업들의 대폭 정액을 저희들이 목표로 노력하고 있고요. 에이펙 부분도 다행히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점검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스트 에이펙 이후에 따르는 내년이나 후년 국가적인 어떤 아까 말씀드린 문화컬처 사업에 대한 사업들이 또 논의 정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훈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어떤 대책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예, 지방자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떤 발전을 중앙의 어떤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에 의존하고 있다는 어떤 현실 자체는 좀 아쉽습니다만은 뭐 그게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앞서 말씀하신 분들하고 의견을 뭐 같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치권의 어떤 힘을 뭐 행정의 영역으로 이제 끌어당기는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구 경북은 대부분 다 국민의힘 뭐 소속 국회의원이라서 그쪽과 이렇게 이제 소통하기가 좀 수월한 측면이 있어서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합니다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당 자체가 이제 민주당이니까 민주당과의 어떤 그런 관계 내지는 어떤 그런 뭐 협력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구축도 필요한데, 기존 채널을 이제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민주당 쪽의 어떤 새로운 채널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상당히 또 비용과 에너지가 또 소요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어떤 노력이 또 추가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구와 경북이 함께 공동으로 해결할 과제도 많은 만큼 또 힘을 모아서 TK의 미래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들을 조속히 해결하는 일만이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훈 교수님. 네, 방금 우리 김태훈 교수님께서 대구 경북의 이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의 어떤 연대 공조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 필요하다. 예, 제가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적극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 대통령의 고향이 경북 안동입니다. 대구 경북을 뿌리로 두고 태어나고 자라왔었던 분이죠. 이러한 민주당에 갖고 있는 어떤 특성과 역량들을 대구 경북도 이제는 충분히 좀 고민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 분만이 대구 경북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또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과 협력을 받아야 될 부분들, 풀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그러면 루트가 없어서 많이 녹록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어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민주당에도 지역에서도 기회를 주셔서 중앙정부와 적극 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인물들을 좀 선출해 주시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지역민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김호준 실장님 말씀 주십시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경북의 경우에 북부 지역에 전례 없었던 그러한 초대형 산불도 오히려 더 북부 지역의 산림과 소득과 이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혁신과 재창조의 기회로 지금 바꾸고 가는 것이 특별법을 중심으로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에이펙을 통해서 국가적인 어떤 위상을 월드컵 때 우리가 선진국에 반열에 올랐다고 하고, 과거 88 올림픽 때 우리가 세계에 어떤 대한민국의 존재를 알렸다면, 이런 에이펙을 통해서는
정말 그 초일류 국가로 하는 그러한 전환점의 선두에 우리 경북이 있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만큼 새 정부의 여러 국정 방향과 상황에도 저희 경상북도는 오히려 그간 경상북도가 추진해온 그런 도정의 핵심 시책과 방향에 부합을 하고 그러한 것을 국가 차원으로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협력의 어떤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린 여러 현안과 과제 방향을 시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준영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 대구 경북은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를 선도하면서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 위기라는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행정구역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이 다시 한번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태형 교수님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체들 간의 어떤 협력적 노력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협력 과정 자체는 상당히 좀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협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좀 더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대구 경북이 이제 뭐 같은 한 뿌리이고 뭐 이렇게 이제 동질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차이가 또 많거든요. 행정 어떤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그런 뭐 분포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세부적인 측면에서 협력 과정은 또 이렇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서로가 좀 이렇게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신뢰도 쌓이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협력은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앞으로의 어떤 그런 대응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부의 5국 3특 중심의 균형 성장 전략에 발맞춰서 대구 경북도 공동협력 TF를 출범을 했습니다. 초광역 SOC 분야, 또 미래 전략 산업, 문화 관광 등 3대 분야의 18개 세부 과제도 발굴해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5년 TK 미래 생존을 위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또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경제계 또 정치권과 힘을 모아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보도 특집으로 마련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